천개의 파랑. 천선란. 허블. 소설가 최진영, 영화감독 민규동, 배우 손수연 추천. 우리 SF를 물들일 가장 따뜻한 색, 파랑. 한국과학문학상 장편 대상 수상작. 천선란, 천개의 파랑. 한국과학문학상의 또 다른 성취로 기억될 이름. 우리 SF가 품게 된 가장 따뜻한 물결, 천선란. 17살, 천선란은 무작정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안고 부모님의 허락 없이 예술고등학교 문예창작과에 진학한다. 소설을 쓸 수 있는 공간이라면 아주 작은 곳이라도 어디든지 발을 디뎠다. 잠시 소설 쓰기를 자파한 적도 있지만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은 뿌리칠 수 없었다. 그는 언제나 작가였다. 글을 쓰지 않을 때도 언제나 무언가를 상상했고 이야기를 꿰고 인물에게 숨을 불어넣고 있었기 때문이다. 천선란은 데뷔 전부터 브릿지, 환상문학 웹진 거울 등 여러 플랫폼에 꾸준히 작품을 업로드하며 내실을 다져왔다. 소설가를 꿈꾸던 소녀는 10년 후 한국과학문학상 장편 대상을 받으며 한국 SF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총화가 된다. 2019년 첫 장편소설 무너진 다리로 SF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었고 2020년 7월 소설집 어떤 물질의 사랑을 통해 우리 SF의 대세로 굳건히 자리잡은 천선란. 2019년 한국과학문학상 장편 대상 수상작 천개의 파랑은 이를 방증하듯 출간 전부터 많은 SF 팬들의 뜨거운 기대를 모았다. 천개의 파랑은 한국과학문학상 심사위원 김보영에게 천개의 파랑이 가득한 듯한 환상적이고 우아한 소설,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유명 작가의 작품이라 해도 믿을 법했다라는 찬사를 이끌어냈다. 이는 김창규 작가가 한국과학문학상 심사평에서 언급한 말과 맥을 같이 한다. 더 이상 좋은 한국 SF의 가능성이란 얘기는 듣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뻤다. 그만큼 SF를 충분히 소화하고 빚은 작품들이 가능성을 넘어 다양한 길을 정하고 완성되고 있었다. 천선란은 더 이상 SF의 가능성이 아니다. 그는 이미 완숙하게 무르익은 상태로 우리에게 도달한 준비된 작가다. 천선란은 어느 날 후련히 우리에게 다가온 혜성 같은 빛이 아닌 바위마저 뚫는 꾸준함으로 조금씩 스며든 물방울이다. 그 물방울들은 이제 하나로 모여 거대한 파랑파랑을 이룬다. 긴 습작의 시간으로 단련된 문학적 근육, 그 동력으로 지금 이 순간도 쉼없이 쓰고 있는 작가. 이 성실함만으로도 천선란의 행보는 더할 나위 없이 미더운데 그는 언제나 여기보다 더 먼 곳을, 더 넓은 곳을 응시하는 곱고 너른 시선까지 가지고 있다. 10년 동안 모인 작은 물방울들이 만들어낸 물결은 이제 막 밀려오기 시작했다. 이미 완성된 작가 천선란, 그의 이름은 한국과학문학상의 또 다른 성취로 기억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 속에서 있는 힘껏 여린 풀잎 하나 놓치지 않는 올곧고 믿음직한 시선. SF가 진보하는 기술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예견하는 장르라면 천개의 파랑은 진보하는 기술 속에서 희미해지는 존재들을 올곧게 응시하는 소설이다. 발달한 기술이 배제하고 지나쳐버리는 이들, 엉망진창인 자본 시스템에서 소외된 이들, 부서지고 상처 입은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이들을 천선란은 다정함과 우아함으로 엮은 문장의 그물로 가볍게 건져 올린다. 그의 소설은 희미해진 이들에게 선명한 색을 더씹히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천개의 파랑을 읽으며 행복과 위로, 애도와 회복, 자유로움과 같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안락사당할 위기에 처한 경주마 투데이, 하반신이 부서진 채로 폐기를 앞둔 휴머노이드 기수 콜리, 장애를 가진 채 살아가는 소녀 은혜, 아득한 미래 앞에서 방황하는 연재,
동반자를 잃고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끝없는 애도를 반복하는 보경. 천 개의 파랑은 이렇듯 상처있고 약한 이들의 서사를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따뜻한 파랑파랑처럼 아우른다. 세계의 구석에서 누구도 홀로 물방울처럼 울지 않게 말이다. 눈을 감았다가 뜰 때마다 천변만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천 개의 파랑은 변하지 않는 것. 이 세계의 가장 느리고 약한 것들과 기꺼이 발걸음을 맞추며 걷는다. 천 개의 파랑은 천설란 작가가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놓은 한 줄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모두 천천히 달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도 있는 힘껏 고개를 돌려 흐릿한 풀잎을 바라보는 천설란의 시선은 올곧으며 개미 한 마리조차 밟지 않기 위해 느린 걸음을 연습하는 작가의 태도는 믿음직스럽다. 그렇기에 우리는 천설란이 시선과 발걸음에 맞추어 천 개의 파랑을 읽는 동안 부서지고 다친 작은 존재들의 끈질긴 연대 너머로만 엿볼 수 있는 촘촘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동물과 로봇, 그리고 인간. 종을 넘어선 이들의 아름답고 찬란한 회복의 연대. 달리는 순간만큼은 저도 호흡하고 있어요. 폐기를 앞둔 휴머노이드 기수, 콜리의 이야기. 2035년 경마 경기의 기수는 인간에서 휴머노이드로 대체된다. 인간보다 가볍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휴머노이드를 태우고 뛰는 경주마들은 그전보다 훨씬 빠르게 질주해야 한다. 계속 빠르게 달리기만을 강요당하다 연골이 다 닳아버려 더는 뛸 수 없게 된 경주마. 투데이 그리고 투데이의 파트너로 호흡을 맞춰온 휴머노이드 기수 콜리는 어느 날 늦 여름의 경기에서 스스로 낙마를 선택한다. 투데이가 다리를 완전히 잃기 전에 투데이를 지키기 위해 살아간다는 건 늘 그런 기회를 맞닥뜨리는 거잖아. 기적을 만들어낸 소녀 연재의 이야기. 로봇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소녀 연재는 집안 형편 때문에 소프트 로봇 연구원이라는 꿈을 잠시 접어둔 채 방황하고 있다. 어느 날 연재는 우연히 들린 경마공원의 마사 한 구석에서 부서진 채 폐기를 두고 있는 휴머노이드 콜리를 발견한다. 다른 휴머노이드 기수와는 다르게 경기 중 하늘을 바라보다가 낙마했다는 콜리에게 연재는 강렬한 끌림을 느낀다. 그렇게 기적을 이뤄낼 연재와 콜리의 만남은 시작된다. 3차원의 우리가 1차원의 말에 상처받지 말자. 진정한 자유로움을 원하는 소녀, 은혜의 이야기. 연재의 언니 휠체어를 타는 은혜에게 바깥 세상은 위험천만한 모험이다. 은혜는 다리를 잃은 경주마 투데이에게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며 매일 투데이를 보러 가지만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서야 하는 은혜의 여정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 은혜에게 필요한 자유란 생체 적합성 의족이나 전동 휠체어가 아닌 인도에 오를 수 있는 완만한 경사로와 가게로 들어갈 수 있는 리프트, 횡단보도의 여유로운 보행자 신호, 버스와 지하철을 누구의 도움 없이도 탈 수 있는 안전함이다. 3차원의 우리가 1차원의 말에 상처받지 말자. 친구 주원이 건넨 용기에 힘입어 비로소 3차원의 은혜는 1차원의 세상이 규정한 정상성에 도전한다. 행복한 순간만이 유일하게 그리움을 이겨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애도하는 보경의 이야기. 불의의 사고로 소방관인 남편을 잃고 은혜와 연재 두 딸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보경에게 은혜는 아픈 손가락, 연재는 신경이 손상된 손가락이다. 가난한 살림 때문에 은혜에게 의족을 달아주지 못했다는 부채감, 은혜에게만 신경 쓰느라 연재의 재능을 살피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보경이 두 딸을 향해 뻗은 손은 언제나 닿지 못하고 머뭇거리기만 한다. 그러나 서로를 안아주는 팔보다 더욱 진실된 것은
서로 안기 직전 뻗은 두 팔의 머뭇거리는 떨림일 것이다. 보경은 우연히 집으로 들어오게 된 휴머노이드 콜리와의 교감을 통해 다친 마음을 회복하고 조금씩 두 딸에게 다가가려 한다.